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태장고등학교 2학년 2학기 확통 기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중 이산 확률 변수인 건 이산이라는 건 뭐죠? 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반대되는 개념은 셀 수 없는 연속이 되겠습니다. 자, 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변수는 무엇입니까? 나무의 높이라는 것은 뭐 센치 형태도 되고 몸무게, 킬로그램, 기온, 온도, 비행 시간, 자 이런 게 길이, 무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셀 수가 없습니다. 연속인 개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 셀 수 없는 것들을 자 이제 셀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량 자체가 쭉 연결되는 연속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것은 자 태어난 아이 숫자 이런 것들만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1번 문제는 조금 평이한 게 나온 것 같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1, 2, 3, 4, 5, 6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3장을 동시에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확률 변수 x로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표를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요? 자, 그럼 전체 가지수는 6장에서 3장을 뽑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6, 5, 4, 3, 2,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약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체 20가지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숫자라고 했죠? 자,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숫자가 1은 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숫자가 1, 2 숫자를 써놓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3, 4, 5, 6. 두 번째 숫자가 2란 이야기는 자, 2를 하나 뽑은 상태에서 2를 딱 뽑은 거니까 이곳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표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부터 되겠군요. 3, 4, 5까지 되겠습니다. 3, 4, 5까지 될 수가 있겠고 그럼 합해서 1 하겠고 표를 싹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0까지가 전체 가지수가 돼 있었고요. 자, 2가 두 번째 숫자인 경우는 지금 이렇게 4개의 산을 뽑으니까 4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이 두 번째 숫자라는 얘기는 요 앞에서 한 가지를 뽑아야 되니까 2 곱하기 뒤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3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6가지가 되겠죠.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4가 된다면 여기 3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고 2에서 하나 뽑아야 되는 거고 오히려 그러면 3 곱하기 2 이런 형태에서 또 6가지. 자, 5가 두 번째 숫자라는 얘기는 6이 반드시 뽑히는 거고 앞에서 하나 뽑아야 되는 거니까 4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요거 전부 다 2로 약분되는 거니까 20분에 했는데 그럴 시간 없는 건가요? 그럼 평균을 곧바로 구할까요? 자, 평균을 곧바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20분에 평균 구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 해야 되죠. 자, 8, 3, 6, 18, 4, 6, 24, 5, 4, 20 해서 더하기를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는 이제 잽싸게 약분을 좀 해야 되는데 뭐 하지 않고도 좀 가능한가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좀 더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좀 더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에다가 30에다가 50에다가 그럼 뭐 70이 됩니까? 70이 되는 것 같습니다. 70. 됐습니까? 자, 그럼 뭐 2분의 7 이렇게 되면 간단히 나오겠는데요. 됐습니까? 구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구해달라? 변수 변환을 좀 이렇게 좀 처리했는데요. 자, 이렇게 처리했다. 그럼 뭐 4배의 expectation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니까. 자, 2분의 7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약분되고 나서 2가 남으니까 14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13 해서 결과를 답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우. 전형적인 팩터원 형태의 시험 문제가 된 거죠. 자,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평균을 구해달라. 자, 두 번째로 큰 숫자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두 번째 숫자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나누니까 변수 자체가 생기겠고, 그때 이제 앞에서 하나, 뒤에서 분배 자연스럽게 이제 개수 카운팅하는 거 됐습니까? 자, 표 만들기가 이 문제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표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뭐 평균 구하는 것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되셨죠? 자,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형태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고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0부터 6까지 18분의 1 x.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0부터 6까지 있겠고
자, 18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이제 6을 쭉 대입하게 되면 이제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함수식이 쫙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넓이가 연속일 경우에는 넓이가 곧 확률을 나타내 주는 건데, 자, 맞습니까? 자, 전체 넓이 2분의 1에 6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1 되는 거. 오, 맞습니다. 자, 다 조건 다 충족시키고 있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2부터 6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럼 중간에 2가 있겠고 2부터 6까지 여기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사다리꼴 넓이가 되는 거니까 사다리꼴 넓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 앞쪽에 이쪽 넓이를 구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의 밑변 길이 2에다가 자, 높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다 2를 대입해 주니까 9분의 1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습니까? 쭉 계산하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9분의 8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9분의 8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때 이제 PQ를 좀 더하게 하더라. 그럼 9하고 8하고 더하니까 17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연속에 대한 또 가장 기본적인 개념 나왔습니다. 넓이가 곧 무엇이다? 넓이가 곧 확률이다라는 그런 개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넓이를 구해가는 거죠. 넓이를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 자, 근데 이제 사다리보다는 삼각형 넓이가 구하기 좀 편리한 거니까. 자, 여사건 형태로 구해가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3번 마칩니다. 4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표준 정규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참 무슨 이야기인가요? 정규분포로 대칭 구조로 해서 평균 이제 100이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변수 자체가 80 알겠습니다. 110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넓이를 못 구한 거니까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자, 요 부분이 여기 이제 1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시그마 분의 x-m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화를 시켜 가야 되는 거니까, 자, 10분의 가 되겠고요. x의 별량 자체가 80, 한 번은 110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z값의 값이 마이너스 2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은 1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즉 표준 정규분포로 이렇게 고쳐갔을 때 여기 80에 해당하는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2에 해당하고 그 다음 110에 해당하는 값이 1에 해당하는 이런 넓이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2에 해당하는 값하고 1에 해당하는 값 두 개 되죠. 자, 마이너스 부분도 이제 플러스로 대칭 구조에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개의 값을 우리가 이제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7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5, 8 거꾸로 가서 계산하게 되는 거니까 5, 8, 그 다음 1,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8, 1, 8, 5 이렇게 계산되는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규분포의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나왔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자,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가는 거죠. 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가르쳐주는 그런 형태. 이때 자,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이 이제 이곳이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얻어져 있는 거죠. 표준화 과정 거쳐서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로 갔을 때 z값에서 범위에 있어서 이 파트 부분 넓이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흐름 틀이니까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공부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좀 기억해줘야 또 다른 응용 문제도 대처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공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모평균, 모분산이 주어져 있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하였을 때 모평균,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m하고 똑같다 이런 부분이 알려져 있으면 그냥 10이 되겠습니다. 모평균이 제공되어 있으니까. 자, 그때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게 되면 요게 이제 n분의 바리언스 x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4개의 표본을 뽑았고 분산이 1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4 이렇게 처리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게 공식이라면 공식이라 할 수 있는, 근데 이 공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자, 모집단하고 표본하고의 사이의 관계를 논하는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좀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이 되어 있으면 자, 그냥 이렇게 살짝 대입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5번까지는 뭐 그렇게 응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단답형 형태로 답을 해가듯이 답을 하는 거니까 자, 차분하게 잘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모평균, 모표준 편차가 주어진 곳에서 36, 이 표본을 끄집어 추출했습니다. 표본 평균 x 바라고 했을 때 우호, 이런 계산 결과가 주어지네요. 자, 이런 것은 이런 계산을 좀 해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x바의 제곱에다가 빼기, 그럼 뭐가 되죠? 표본 평균 x,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좀 요 값 자체가 지금 85로 제공되어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됐을 때, 허허, 양수 m 값을 구해달라. 모평균이니까 이 부분을 구해달라. 오, 이거 여기 x 봐야죠. m 제곱 이렇게 구해달라. 요거 구해가는 거네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36인 표본을 끄집었으니까 36이 되겠고, 표준 편차가 12란 얘기는 이 부분이 12 제곱 이렇게 처리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m 제곱이라는 것은 85에서 자, 36, 이게 좀 어떻게 되죠? 이건 뭐 6제곱이죠? 6제곱이면 6분의 12 이렇게 되니까 2제곱,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 결과 80을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m 값은 얼마다? 9가 되겠다. 그래서 9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뭐 두 개를 좀 살짝 응용했지만, 자, 이게 원래 이제 우리 분산 구해가는 이 식 자체를 좀 기억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위쪽에서 풀었던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m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n분의 바리안스 x바 이렇게 처리되는, 그죠? 공식 형태로 되는 이 부분 확실하게 또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6번까지 무난한 것 문제들인데 그래도 좀 정확하게 학습 잘해서 점수 확보 좀 해야 되겠습니다.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신뢰도 95%로 추정한 모평균 신뢰 구간 길이를 구해달라. 신뢰 구간 길이다. 원래 신뢰 구간 자체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구한 거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z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하게 해주고, 한 번은 z 루트 n분의 시그마를 z값이 이렇게 또 되죠. z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게 해주고, 자, 이런 형태인데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제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 학습이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95%, 자, 그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좀 제공되어 있으니까 2 곱하기 1.96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49를 뽑아냈다 돼 있고, 자, 50도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이 부분 7로 처리되게 됐고, 이 부분 계산하면 100이니까 곱하기 되면 196 처리해야겠죠? 됐습니까? 계산은 아주 좀 잘 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27이 14 이렇게 되겠고, 14 해주면 5가 남나요? 그럼 7, 8이 5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8이 신뢰 구간 길이가 되는, 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다른 건 뭐 이렇게 특별하게 신경 쓸 있는 항목이 아니고 이제 연산하는 건데, 신뢰 구간 길이 자체가 이 부분에서, 자,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빼서 이렇게 처리된다. 자, 2배. 이거 뭐 거의 공식으로 딱 굳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자, 이 부분 얼마나 학습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나 질문하는 그런 문제니까 정확하게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탈 문항은 8번입니다.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자율학습 참여율은 25%라고 합니다. 이게 뭐 확률이 4분의 1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192명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하겠다. 한 학생을 조사하고 192번을 반복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항부표를 따른다.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충분히 많은 인원수가 되면 정규분포를 따라가겠죠. 자,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열심히 NP를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4, 4, 16에 4, 8, 32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평균이 48. 48에다가 또 4분의 3을 마저 곱하기 해야 되는데, 약분하면 12에다가 곱하기 36이니까 6제곱 이런 형태의 정규분포를 따라가겠다. 됐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평균이 48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42명, 54명. 그럼 42명은 좀 작은 거고 54명은 좀 큰 거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준화가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표준화가 필요한 거고. 자, 표준 편차 6 구해줬고요. 42 계산해야 되겠고 54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빼기 평균 48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요게 마이너스 6에 그냥 곧바로 쓰면 되겠죠. 표준 정규 고쳤을 때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약분해서 처리되겠고 여기가 또 6이 됩니까? 자, 6이면 약분해서 또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러한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z값이 1, 3, 4, 1, 3이 좀 사용되는 거겠고 요 결과에 몇 배를 해야 되죠? 2배를 해야 되니까 6, 8, 2, 6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막 단원이 넓은 상태에서 풀다 보게 되면 이제 전체 학생 중에서 190명 뽑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표본 이야기다라고 좀 착각하기 쉬운데 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정규분포 이론에 해당한 모집단 이야기다라는 사실 25%라고 돼 있고 190이면 그냥 조사했다라는 개념이지 이걸 이렇게 표본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192명 조사했다. 그때 이렇게 될 거다. 자,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거서 자, 다시 이제 자, 개수가 많아지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이론 적용해서 풀어가는 절차. 이해됐습니까? 자, 좀 착각하기 쉬운 요소가 조금 담겨 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9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2, 4, 6 각각 적힌 3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를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이 복원 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 x1, x2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 3일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뽑는 경우를 좀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2, 4, 6 이렇게 들어가 있고 됐습니까? 2, 4, 6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x 바를 구해가는 절차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2 이렇게 뽑을 때 요 확률 요건 이제 표본 평균이 2가 되겠고 2하고 4하고 뽑으면 여기가 이제 3 이렇게 표본 평균이 되겠습니다. 아하 됐습니까? 뭐 2하고 6 뽑으면 여기 뭐 8에 4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들인데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 확률이 3분의 1이었고 요 확률이 또 역시 3분의 1인 뭐 이런 상태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뽑을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여기 확률 자체가 9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 이쪽 확률도 역시 얼마가 되죠? 9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이 나올 표본 평균이 3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겠다? 자, 두 개를 더하기 해서 9분의 2가 되겠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집단하고 표본하고의 관계를 조사해가는 그런 항목에 대한 학습이 좀 돼 있느냐 그때 나오는 확률들이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조금 살짝 살펴보는 문제 복습 조금만 해서 확실하게 개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0번 함께 살펴봅니다. 어느 죄지 회사에서 생산한 두루마리 화장지 한 개의 길이는 모 표준 편차 2m 모 표준 편차 가르쳐줬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16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측정한 길이 평균 표본 평균이 되겠군요. x 바이였습니다. 자, 화장지 한 개의 길이 평균 m에 대한 99% 신뢰도로 열심히 모평균을 추정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주어진 값을 계산해 달라. 뭐 문장이 좀 긴 문장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모평균 추정하는 거죠. x 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x 바 마이너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계산되는 이 실내 구간식을 좀 아십니까? 뭐 질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모양을 딱 살펴보게 되면요. 50에다가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 형태니까 자, 모양만 잘 살펴봐도 표본 평균이 50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C값이 Z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겠죠. 자, 하나 구했으니까 이제 C값만 잘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99% 2.58을 사용하라고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개를 끄집어냈다. 2였다. 뭐 제공해서 쫙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4로 풀려서 약분하게 되니까 이제 2가 처리될 거니까 2로 나누게 되면 자, 4에다가 2, 9, 18이니까 처리됐습니까? 자, 1.29가 되는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100C-X바를 처리하라는 얘기는 129에서 50을 빼서 답을 하라. 즉 79를 답하면 되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뭐 이렇게 막 거의 뭐 5줄 가까이 되는 건가요? 4줄인가요? 이렇게 좀 긴 문장 형태 돼가지고 은근히 저 겁을 주는 건데 사실은 왜 겁을 주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조사 항목들을 좀 쓰다 보면 뭐 좀 많아지는 것과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실내 구간 길이 식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아느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중간에 이제 이 모양하고 이거하고 이제 연결시켜 가면 되는 거죠. 50에다가 똑같이 더하기 빼기 되어 있는 거니까. 자, 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는 요 모양. 됐습니까? 자, 이 정도라면 이게 이렇게 막 어려운 문제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제 학습 조금만 해서 이제 이론 정리만 잘 돼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자, 평균이 자, 정규분포 이렇게 따르고요. 표준 평균을 좀 모르는 거죠. 자, 확률 변수 y도 따르는데 자, 표준 편차가 같다는 것은 좀 특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밑에 이제 그래프 모양에서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 평균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은 M1보다는 M2가 더 크다. 이거 6과 12 사이다 라는 얘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y의 확률 밀도 함수가 fg라고 주어져 있고 그 함수에 대한 주어진 식이 특징이 잡혀져 있다 이런 얘기 되네요. 아주 재미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8 플러스 x f에다가 8 마이너스 x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자, 8이라는 좌표가 있는데 그것에서부터 x만큼 떨어져 있는 좌표 왼쪽 오른쪽 더하기 빼기 한 이 좌표 값이 같다. 조금 더 x값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 나온 이 값이 또 어떻다 같다 이런 형태로 표시돼야 되니까 8에 대해서 바로 뭐다 대칭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 대칭이라는 의미가 왜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정규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뭐니까 대칭이니까 이 m 값이 바로 얼마다 8이다라는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8이라는 거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엔요 6하고 F6하고 G12 여기 6하고 G 그래프에 12하고 여기 좌표 높이가 또 함수값이 똑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프가 같은 거니까 평균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평균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이 부분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겠다라는 정보까지 아주 중요한 정보가 지금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FG 그래프랑 60을 둘러싸인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이제 구해가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8하고 10이니까 이게 대칭 구조가 되는 거야. 이 가운데 부분이 9라는 정보도 또 담겨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9에 대해서 또 이 그래프 모양이 양쪽으로 또 어떤 모양? 대칭인 모양 형태가 되는 거니까 한쪽을 열심히 잘 구해가지고 2배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모양이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어떻게 해줄까요? 자, 오른쪽 거를 그죠. 평균이 10이었으니까 이곳에서 9부터 그 다음 어디까지? 10, 12까지 합니까? 11, 12, 오호, 12까지. 자,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넓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9부터 12. 됐습니까? 자, 그런데 비슷한 모양을 그려서 이번에는 이제 평균이 어디죠? 이게 8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8인데 야 이게 지금 그림 모양이 완전히 좀 잘못 그려져 있습니다. 숫자를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9부터 10, 11, 12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와우 1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도 모양 좀 잘못 그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양 형태를 좀 어떻게 해서 빼기를 해줘야 오른쪽에 이제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9부터 12, 9부터 12 자 처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구해가야 되겠죠. 자, 표준화식 Z는 시그마분의 X-M 이런 형태를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평균이 10인 M2고 여기 이제 평균이 8인 M1 요쪽이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표준 편차가 2였으니까 이제 계산식은 좀 무난하겠군요. 자, 2분의 자, 계산해야 될 x값이 9하고 12하고 두 번은 이제 두 번 쓸 건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 분에 여기도 9하고 12 처리해서 이번에는 8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좀 그럴싸하게 좀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럼 z값이 9가 되면은 빼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썼고 12에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니까 2분의 1 처리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 4니까 약분하면 2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았고요. 자, 이 계산 결과에 몇 배 해야 된다고요? 2배 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해줍니까? 자, 요거는 이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도 요거 하고 그 다음에 1하고 나온 요 두 개의 값을 뭐 하면 되죠? 더하게 되면 되죠? 1915 0.1915 더하기 0.3413이었나요? 34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가로 열고, 자,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부터 2까지니까 2까지 4772 0.4772에서 빼기 0.192로,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계산하게 되면 이거 이제 다시 플러스가 돼서 이거 2배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830이 되겠고, 0.3413이 되겠고, 0.477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더하기를 해야 되니까 0점 더하기해서 여기가 좀 하나고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7, 4에 2, 4, 3이 되는 건가요? 4, 3에서 0.4772를 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에다가 3에다가 7이 되겠고, 그 다음에 3에다가 4가 되겠고, 6에서 빼니까 2가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2 곱하기 0.247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최종 답이 0.4942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0.4942. 와우. 0.4942 있군요. 오, 됐습니다. 자, 좀 긴 계산이었는데 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자, 마지막 산수하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정규 분포표에서 산수하는 거니까,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좀 잘 할 거라고 좀 믿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중요한 요소 부분이 앞쪽 파트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F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판에 대해서 대칭 구조 형태에 대한 해석이다. 그렇다면 정규 분포가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 모양을 그려져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이 얼마였다? 8이었다. 됐습니까? 함수 값이 또 똑같다라는 이 표현에서 지금 이쪽이 6이고 이쪽 12 주어져 있는데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간격이 이제 똑같겠죠. 그래프 모양이 똑같은 형태니까. 자, 그렇다면 평균이 10이겠다. 와, 양쪽 평균을 뭐 이곳에서 다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림 모양이 상당히 잘못했다는 게 이해되시죠? 평균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높이 1만큼 떨어지면 1은 사실 막 상당히 이렇게 막 겹친 이런 부분에서 돼야 되는데, 자, 그림 모양은 좀 아주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아, 이건 이제 원래 주어진 숫자를 좀 학교에서 좀 숫자를 좀 바꾸신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내용은 전달됐고요.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부분은 이제 한쪽을 열심히 구해서 이제 2배를 하겠다. 그래서 한쪽 모양을 살펴봤을 때, 자, 이런 형태로 이제 판단해 가는 과정, 그 부분을 좀 신경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2배 처리해서 계산하는 형태. 그 다음부터 이제 연산, 수직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죠. 자, 의미,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판단하는 그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태장고 확통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A의 무게 평균 표준 편차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제품 B도 평균 표준 편차를 따릅니다. 됐습니까? A 제품 중에서는 N개를 추출하는 거네요. N개를 추출해가지고 표준 평균을 X 바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 공장에서 제품 B를 추정해가지고 추출해서 추출한 M개, 여기 N개, 여기 중요한 거군요. 자, 표준 평균을 Y 바라고 했습니다. 자, 이 확률들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 부분 무슨 뜻이죠? 자, X는 평균이 지금 얼마였습니까? 400이었습니다. 근데요, 404보다 클 이 확률이다. 그렇게 되겠죠. 자, 또 한쪽은요, 평균이 얼마였습니까? 평균이 200g 정도가 되는 200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추출해가지고 구한 그 얼마요? 203요? 알겠습니다. 203 요 확률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203보다 이렇게 된 이 확률 부분들을.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렵게 좀 표현이 되네요. 오, 이야. 404보다 클 확률이 200보다 클 확률이고, 와,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풀겠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데. 자, 어쨌든 203보다 클 이 확률 자체가 404보다 이쪽에서 구할 이 확률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다고 했습니다. 즉 이쪽 확률이 더 커야 되겠다. 20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 문장 2개 되어 있고 뭐 문자도 2개 되어 있으니까 뭐 좀 많이 힘들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차분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뭐 이 확률 구하려면 당연히 표준화해서 처리해 가는 거니까 가볍게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편차는 20이라고 해줬고요. 자, 404 표준편 404에서 400을 빼는 이런 형태를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좀 계산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 확률 자체가 0.1587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확률이 0.1587이었다는 얘기는 이쪽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5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0.3413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자, 3413에 해당한다면 Z값이 1 돼야 되니까 이 값이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요, 이 부분이 약분을 좀 처리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식을 좀 더 써볼까요? 20분의 4가 되겠고, 4 루트 n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1이다. 됐습니까? 그럼 루트 n은 얼마다? 계산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5가 처리되는 거니까 n 값은 25라고 해서 결과가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처리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확률이 더 커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이 부분도, 여기 이제 몇 개를 뽑은 거죠? m개를 추출한 거죠. 루트 m 분의 표준 편차가 이번에는 좀 12였던가요?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203에서 200을 빼니까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z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확률이 더 커지려면은 1보다는 어떻게 되겠죠? 작아야 되겠다. 이런 뜻 형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확률이 같아도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루트 m 이 부분이 이제 약분해서 4 처리된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은 m 값은 1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되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각각을 구했는데 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m 값 자체가 16보다 작거나 같아 되는 거니까 뭐 더하기 16이 이제 최대값이 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더하기 하는 거니까 정답은 41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하나만 나오면 그게 뭐 문장도 길지 않고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오, 이게 지금 표본 A, B 두 제품 이렇게도 나오고 뭐 살짝 관계 조금 질문 던져서 좀 길어져 가지고 사실 내용으로 보게 되면 뭐 큰 틀이 없는 건데, 이렇게 400, 200이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한 정기분포 문제죠. 자, 이렇게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때 뭐 확률 이렇게 되는 숫자 찾는 거나 뭐 이렇게 주어져서 확률을 여기로 확률을 뭐 구하라는 거나 뭐 다르지 않은 뭐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뭐 미지수를 어느 쪽에 넣냐 이런 패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n을 이렇게 찾는 형태니까 그냥 이 한 문제만 보게 되면 그냥 정상적인 정기분포 문제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끄집어낸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확률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두 개를 만들어낸 거죠. 또 하나를 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제품부터 이렇게 끄집어냈다.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서 이런 게 확률을 구해간다. 근데 이런 부분을 구해가는 거니까 203보다 클 확률. 원래 그냥 이거 한 문제만 보면 무난한 건데, 그죠? 자, 근데 이제 오른쪽 확률이 이제 더 커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Z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이 더 커지니까 Z값이 1보다 작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요 표현법, 요것만 좀 기억하게 되면 뭐 두 개짜리로 돼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뭐 문제를 뭐 못 풀 정도로 어려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닌 그냥 무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개짜리, 그 다음에 문제 자체도 두 개짜리에 대한 표현을 하고 하니까 문장이 좀 길어지고 그랬으니까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풀려고 조금 문제 좀 읽어보면서 좀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6명을 36명을 추출했다. 수학 과목 점수를 조사한 평균이 X, 평균도 가르쳐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학생의 수학 과목 점수는 모 표준 편차가 5, 모 표준 편차도 가르쳐줬습니다.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신뢰도 A%로 한 신뢰 구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용해가지고 과연 몇 %인지를 좀 구해달라. 뭐 이런 뜻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한 것은 이제 64점에다가 더하기, 그죠?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거 형태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빼기 뭐 이렇게 처리할 건데, 자, 이쪽 계산 결과가 65.5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좌측을 꼭 뭐 해야 되겠습니까? 또 대칭 구조 형태로서 뭐 똑같이 뭐 잘 처리될 건데, 자, 그러니까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1.5다 이런 얘기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좀 해야 되죠. Z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모릅니다. 됐습니까? 36명을 꼬집어냈습니까? 6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5라고 나와 있습니다. 1.5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감사합니다. 그럼 Z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5 약분하게 되면 0.32, 6 곱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0.3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3, 6, 18,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8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641 나왔는데, 4641 나왔는데, 설마 46.41% 이렇게 답하지는 않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좀 대칭 구조 형태로 해서 2배 해줘야 되겠죠. 46 2배 하면 92가 되겠고 92에다가 82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92.82%의 신뢰도로 조사했다 하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13번은 조금 좀 수월한 문제 형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실내 구간 길이 구해가는 이 패턴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됐습니까? 이 값이 얼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함께 살펴봅니다. 어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구간별 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와, 확률을 직접 그래프를 통해서 좀 가르쳐줬네요. 자, 표준 편차가 8인 부분들이 좀 이용되겠죠. 자, 확률 밀도 함수 fx는 문제를 보니까 와, 요런 또 성질이 주어져 있는데 이건 좀 아름다운 성질이죠. 이건 좀 금방 처리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 x 자리에다가 요 값의 절반을 대입을 해주면 60 플러스 x x 자리에다 60 플러스 x를 대입하면 됩니다. 60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 뜻은 뭐가 되겠죠? 자, 60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은 뭐 가볍게 평균이 60이다 이런 거를 제공한 거로 좀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51부터 63 뭐 확률 뭐 대충 감 잡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확률 주어진 걸 좀 처리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평균이 딱 주어져 있는데 표준 편차가 8이면 자, 이게 지금 8분의 여기 이제 요 값에서 평균을 이렇게 빼게 되면 6이 되거든요. 그럼 요 값이 이제 4분의 3에 해당하는 거죠. 즉 Z값 4분의 3에 해당하는 확률이 이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548, 5468인가요? 자, 그럼 이제 Z값 4분의 3에 해당하는 이때의 확률을 구하려면 요 값의 절반이니까 와, 27에다가 0.27에다가 3,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은요. 여기는 그러면 4분의 6점 되겠습니까? 4분의 6에 해당하는 Z값에 해당하는 그 확률을 구하게 되면은 또 2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86이니까 0.433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은 여기 또 얼마인가요? 4분의 9에 해당하는 Z값인가요? 자, 요거에 해당하는 값은 0. 그럼 얼마 됩니까? 4에다가 48입니까? 28이 16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27이 14 됐죠? 그 다음에 또 8 이렇게 되니까 4878 뭐 이런 값들 형태로 주어져 있다. 요거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무엇을 구해가야 하는지 조금 살짝 또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평균이 좀 60 이렇게 나왔는데 51부터 어디까지요? 63까지 이러한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x바 마이너스 m 이 형태의 패턴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2로 풀리는 거에다가 표준 편차가 문제에서 8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계산 결과 4가 되겠군요. 4분의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1 됐고 63 한 방에 쓰죠. 뭐 이렇게 써서 이제 6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이 확률이 Z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9에서부터 여기는 4분의 3까지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저 계산 안 합니다. 저 위쪽에 보게 되면 계산 결과 4분의 3 이렇게 다 계산됐죠? 2734 0.2734 이런 부분 그 다음에 4분의 9 부분이면 어떻게 되죠? 4878 0.4878 이런 형태의 계산을 통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2가 되겠고 하나 올라가면 되는 거죠.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6에 7이 됩니까? 자, 됐습니까? 0.7612 뭐 이런 형태가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있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갑자기 뭐 그래프에서 확률 나온 이 부분이 좀 우리를 좀 살짝 좀 당황스럽게 좀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판단이 중요한 건데 정기 분포를 따른다 표준 편차가 8인데 평균에서부터 6만큼 떨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게 시그마분의 x-m 요 형태가 처리한 부분이 지금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8분의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분의 3에 해당하는 z값. 이거 그럴싸하게 써야 되는데. 아이, 참. 자, 이 부분 z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이 확률이다. 이런 뜻이죠. 요 확률들 풀이하느라고 좀 급하게 썼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값들 10이 떨어지고 하는 거니까 저 값이 z값이 2배 되는 형태에서 3배. 자, z값의 모양에 따라서 확률. 와,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표준 정규분법에서 뭐 확률들을 뭐 주거나 이렇게 해주는데, 자, 그래프 모양에서 스스로 찾아서 하라. 물론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는 이제 그거와 연관성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함수 표현식이 또 좀 살짝 변형된 형태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뜻해서 이제 평균 60이라는 거 찾아가는 이 내용도 조금 좀 기억해 줘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살짝 쿵 변형돼서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이론 형태가 좀 나와 있는데, 자, 차분하게 잘 대처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복습 잘 하셔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알겠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한 개의 무게가 A g 이상일 확률과 쭉 100돼 있는데 이상일 확률. 그냥 숫자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로 할까요? 뭐 그냥 이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A g 이상일 확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분의 A-100 이런 형태에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Z값이 이렇게 계산되겠고요. 그 다음 제품 중에서 16개를 Bg 이상일 확률, 이것도 가야 되는데 Bg. 자, 근데 이제 확률의 합이 100이니까 이쪽에 대충 B좀 잡아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숫자 자체를 좀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때 표준화할 때는 중요한 것은 추출한 거니까 루트 16분의 시그마 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B-100 이런 형태에서 표준화식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A-B는 우와, 잘못 썼습니다. A 숫자가 더 큰데 이게 지금 숫자가 지금 A가 이쪽이고 B가 이쪽 가야 되겠습니다. 우와. 자, 어쨌든 개념 설정하라고 좀 해둔 거니까 확률의 합이 1이었다 이렇게. 자, 그럼 뭐 다른 건 없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 넓이 자체가 이쪽에 와서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거니까, 자, 이쪽 z 값이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뭐 큰데 이론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z 값이 하나가 뭐 플러스 1이었다면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시그마 분의 A-100 이렇게 부분하고, 자, 이쪽은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서 4배의 B-1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시그마 분의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해야 되니까 0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A 더하기 4, A 더하기 하면서 4를 쓰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급했습니다. A 더하기 4B에다가 100에다가 400이니까 넘기니까 500 이렇게 처리 되겠죠? 이 양식이니까. 자, 이런 관계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B는 문제에서 지금 40이라고 적용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빼서 5B는 46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럼 B 값은 5, 9, 45, 5, 20 해서 B 값이 9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A 값도 구해야 되는가요? 자, B 값이 92가 되면 A 값은 92 되니까 132가 됩니까? 됐습니까? 13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두 개를 또 뭐 하겠습니까? 또 더하기까지 하라겠습니까? 자, 더하기. 그러면 200, 224 이렇게 돼서 처리됩니까? 224 해서 1번의 답이 되는 그런 문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표준화 할 때 니네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해! 뭐 이런 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표준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합이 1이니까 이걸 마저 더 잘 읽어서 A 좌표를 표시해야 되는데, 자, 뭐 이거 개념적으로 조금 이쪽을 그러면 식도 바꿔 써야 되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좀 됐고요. 자, 여기 이제 확률의 합이 1이라는 부분 이렇게 가서 이쪽 가서 채워져야 되는 거니까 z-값에 부가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형태, 그래서 더하기 해주면 0이다. 이런 형태의 식을 세워가라. 이 부분이 핵심적인 항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한 문제의 정기분포에 해당하는 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에서 끄집어낸 이런 형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와 여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계산에 미스 없이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6번입니다. 숫자 1이 적혀있는 공 5개, 숫자 2가 적혀있는 공 10개, 숫자 3이 적혀있는 공 15개. 알겠습니다.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고 또 꺼내고 10번 반복합니다. 확인한 10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오호. 요거 평균 구하면은 x 반대. 자, 그러면 이곳에서 x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x바의 10배 한 이런 것을 x라고 놓겠다.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변수 문자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엇을 구하라? expectation 이곳에서 x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건 expectation 10x 바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고, 그러면 10 이런 걸 구해야 되는 거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산을, 이게 그냥 모집단에,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10 이렇게 처리를 구하라는 얘기고, 100 바리언스 x 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문자를 어떻게 처리하죠? 10개를 끄집어낸 거니까 이게 10분의 다시 100 바리언스, 이거 x라고 쓰면 안 되는데. 다른 문자를 써야 되겠습니다. y. 그럼 이따가 좀 변수를 y라고 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10 바리언스 y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것도 그러면은 문자를 이제 y라고 놓기 시작했으니까 10 expectation y 이런 형태로 좀 놓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모집단 이야기. 모집단의 변수를 y라고 놔야 되는 거였죠. 자, 1, 2, 3 되겠고 5개, 10개, 이거 괜히 폼 잡았지. 전부 5의 배수잖아요. 5, 1은 5, 20, 5, 35, 1, 2, 3, 6분의 1개, 2개, 3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합은 1이다. 됐습니까? y는 이꼴 y 이렇게 해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xpectation y 평균을 열심히 구하게 되면 6분의 열심히 곱하기 1, 4, 9 처리해 주는 거니까 10에다가 14, 6분의 14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3분의 7 해서 이제 평균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러면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되잖아요. 6분의 1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 9, 3, 2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분의 그럼 얼마죠? 9에다가 그럼 이거 36이 됩니까? 그럼 6 이렇게 처리돼서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산은 그러면 제곱의 평균 빼기 그러면 이게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7이 제곱이 되게 되면은 9분의가 되니까 54에다가 49 처리했으니까 9분의 얼마 9분의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일단 구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계산 들어가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expectation x 더하기 바리언스 x 이 부분인 얼마가 되겠죠? 10 곱하기 계속 정리해놨는데 10 곱하기 expectation y 처리가 되겠고 더하기 또 10 곱하기 바리언스 y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70이 되겠고 여기는 그럼 얼마나 9분의 50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분의 210에다가 50 처리해 주는 거니까 9분의 근데 이게 약분이 안 되네요. 260 이렇게 돼서 숫자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있습니다. 있어야죠. 없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냥 평상시에 하던 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모집단 이야기에서 열심히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뭐 색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것들을 구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은 이제 출제자가 이제 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좀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벌였습니다. 10개를 반복해서 알겠습니다. 10으로 나누면 이게 표본 평균이 되는데 나누지를 안 했으니까 10배 하겠다. 표본 평균에 10배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변수를 그냥 다른 문자로 놨으면 무난한데 이걸 우리가 평상시 쏘던 x라고 놔가지고 우리를 이제 이 문자 자체에서 혼란에 빠뜨리는 요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문자 변수 넣는 부분들에서 헷갈리지만 않으면 뭐 큰 무리가 없이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하던 그런 패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헷갈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파트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게 표본 평균의 10배 변수면을 하는 문제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실수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좀 살짝 또 문자 때문에 또 헷갈리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함정처럼 변수들을 좀 처리한 거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남성의 성염색체, 여성의 성염색체 가르쳐져 있고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하나의 염색체를 물려받습니다. 와우, 아름다운 유전이죠. 색각 이상 유전자는 X 염색체 있고 이상 정상에 대해서는 열성 형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유전자가 X'이라고 하지면 성염색체 때는 색각 이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색각 이상 여부. 와, 남성 경우에는 뭐 극히 정상이고요. X인일 때 이렇게 되면 색각 이상으로 나타난다. 알겠고요. 자, 여성 경우 이건 정상이 됐고, 요런 경우에 이게 이제 열성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X' 있을 때만 색각으로 나타내겠다. 알겠습니다. 성염색체가 이렇게 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상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보인자라고 한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정상이고 어머니가 보인자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염색체는 이건 이게 둘로 나눠서 이건 짝짓기 샥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 부분이 색각 이상이 되는 거니까 색각 이상일 확률은 4분의 1이다. 뭐 극히 정상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버지는 색각 이상이고 어머니는 색각 보인자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색각 이상인 확률을 구하고 과정 설명해 주십시오. 자, 그럼 위에 딱 나와 있습니다. 쫙, 뭐 하면 되죠. 됐습니다. 자, 색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 프라임 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는 또 그럼 X 보인자라고 했으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X 프라임 먼저 쓸까요? 자, 됐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색각이 되겠습니다.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자, 색각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뭐 별로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확률은 그냥 4개 중에 2개니까 확률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주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만 장황하게 길었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아버지는 색각이고 어머니는 색각 보인자. 위에서 열심히 구했습니다. 자, 확률 이미 구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태어난 196명의 색각 이상염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하고 이건 이항분포란 얘기죠. 196번. 확률은 2분의 1이었고요. 됐습니까? 자, 이 중에서 84명 이하일 확률은 충분히 많으면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겠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29, 18에다가 28, 16입니까? 확률 이렇게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것을 또 2로 나누니까 49니까 7제곱 이런 형태의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됐습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98명이 나타나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84명이 표시가 되겠고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건 뭐 하면 되겠습니다. 7분의 표준화식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84 마이너스 98 이렇게 처리되니까 7분의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0이 처리됐나요? 자, 그래서 계산해 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보다 작을 확률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77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5에서 0.4772를 빼는 이런 형태의 계산 됐죠? 자, 그러면 0. 얼마가 됩니까? 0.228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0.228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자, 낯설음을 좀 방지해야 낯설음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거죠. 대처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이 표 만들어서 2분의 1 계산하는 게 절대 어려운 항목이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 91에서 처리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처리하는 거니까 역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처리하던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신감을 갖고 긴 문장 형태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 자, 활용 능력을 키워가라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18번 함께 살펴봅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np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해 주십시오. P 확률은 0과 1 사이다. 알겠습니다. 이항분포라는 것은 제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한 번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n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 일어난다. P가 한 번, Q가 그러면 n-1번 일어난다. 이렇게 처리되는 고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뭡니까? n 컨비네이션 제로, p의 0제곱, q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이곳에서 15를 곱하기 해준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쪽을 좀 약분을 좀 잘하면 되죠. 자,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가 남습니다. 이건 뭐 1이니까 필요가 없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계산 결과가 np가 되겠고, 이곳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n 컨비네이션 제로 1이죠. 그러면 15 Q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계산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관계식 하나 얻어졌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기대값이 나왔는데 기대값이 바로 우리가 뭐죠? NP가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NP가 2분의 5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Q가 2분의 5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약분 되겠죠. 자, 그러면 Q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6분의 1 이렇게 처리. 즉 P 값이 6분의 5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6분의 5P가 이제 2분의 5다. 오호, P를 해야 되는데 잘못 대입했습니다. 6분의 5N 이렇게 처리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이 약분되고 또 이 양식이니까 N은 이퀄 얼마다? 3 이렇게 계산 결과 나오겠습니다. 그럼 N, P 두 개 계산 결과 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항 분포가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지는 분포다라는 사실에서 독립시행 형태의 확률을 구해가는 이 부분이 조금 첫 스타트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고, 뭐 NP가 가르쳐 준 거니까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약분해서 이렇게 관계식만 유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좀 자연스러운 산소고 매치업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수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조금 여러분들이 좀 힘겨워하는 거는 아는데 독립시행 이 부분 자, 이렇게 좀 약간 연습을 통해서 좀 친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자, 연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 주민들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49면을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72분이었습니다. 95%로 추정하겠다. 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추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2분이고 됐습니까? 자, 95%니까 이제 1.96 이렇게 계산하는 건가요? 몇 명 추출했습니까? 49명 추출했으니까 49. 시그마를 모르는군요. 이렇게 계산되겠다. 좌측은 그러면 72 빼기 1.96에 루트 49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해서 이제 A, B. 자, 요 값이 이제 B 이렇게 되고 이게 A 값 되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또다시 추출합니까? 또다시 추출해가지고 여가 활동 시간 평균 75분이었다. 오호, 99%를 또 여기서 구했다. 그럼 또 다시 한번 또 구해야 되겠습니다. 75분이었다. 99%는 이제 2.58을 쓰라고 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16명이니까 16분의 시그마 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좀 나오겠다. 그래서 C, D다 이렇게 된다. 오호, D-B. 이게 그럼 좌측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 값이 B고 요 값이 D 이렇게 됐으니까 B-D 5.19다. 요 완전 산수인데요. 와, 그러면은 이제 75에서 72 뺀 거는 곧바로 쓰겠습니다. 3 더하기 2.58. 그냥 4분의 1로 쓰죠. 4분의 2.58 시그마에서 빼기 7분의 1.96 시그마 이런 형태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5.19다라는 뭐 이제부터 이런 산수를 하라는 뜻인 건가요? 오호, 그렇군요. 이거 대단합니다. 자, 약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처리되면 좋으련만 잘 처리돼야 되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좀 소거 전체에다가 뭐 100을 곱하게 하죠. 뭐 4분의 258 시그마 처리해주면 되겠고 7분의 196 시그마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가서 뺐으니까 2가 되니까 21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일단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약분이 좀 잘 돼야 되는데 4624에다가 4416 .5가 되네요. 와, 됐고요. 27이 14 그러면 7, 8이 56입니까? 되죠. 시그마 되는 것이 21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뭐 계속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28이니까 0.5는 있는 거고요. 5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시그마 좀 공통 쓸 거고 자
2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 이렇게 되면 되겠고 5에서 2 빼니까 36.5 시그마 이렇게 되겠습니까? 219 되죠. 뭐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얼마를 곱하면 되는 건가요? 자, 아이고 그냥 뭐 곧바로 나누기 하면 되겠습니까? 36, 40 잡고 46, 24 안 되고 그러면 36.5에다가 6 한번 곱하기 해볼까요? 5, 6, 30에다가 9에다가 됐습니까? 3, 6, 18에다가 56, 36, 36, 18에다 20. 됐습니다. 됐습니다. 약분이 쫙 되니까 계산 결과 6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시그마 계산 결과 6. 마지막에 산수가 우리를 좀 살짝 괴롭힙니다. 이게 다 마치고 나서 보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던 이 공식 형태 구조 x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자,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해서 쓰고 기억해서 쓰는 거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지금 표준 편차가 계산이 안 됐는데 빼기 해서 이거 하라는 거니까 이제부터 뭐 이거 산수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뭐 이 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중학생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별 문제 없는 건데 막상 이제 또 산수해서 시험 장소에서 하려면 이게 또 미스가 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집중력 잘 발휘해가지고 계산만 잘 처리해주면 그런 문제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실내 구간 구해가는 식 자체는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실내 구간에 대한 식들은 변함없이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태장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산과 제주 간 배편을 이용하는 승객 한 명의 수화물 무게의 평균은 mkg, 표준 편차가 6kg인 정기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용한 배편 이용한 승객 n명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무게의 합이 297kg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무게는 이제 n으로 나눠야 되는데 n에 대한 평균의 표준 편차가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부분은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계산 결과가 루트 n 분의 6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얼마다? 2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n은 9 이렇게 좀 처리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수화물 무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97을 또 9로 나눠야 되겠죠. 3, 9, 27에다가 27이니까 33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실내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실내 구간은 우리가 m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한 결과가 지금 33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z 99%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얼마 써야 되죠? 2.58을 써라 이런 얘기죠. 2.58. 그 다음에 9였으니까 3분의 시그마. 여기는 그냥 2로 처리해주면 되는데 애써서 또 이걸 쓰네요. 자, 이렇게 2라고 좀 처리가 돼서 나왔는데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됩니까? 6에다가 0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5.16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계산 결과 5를 더하게 해주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38.16이 되겠고 이곳에서 5.5를 16을 빼야 되죠. 16을 빼니까 일단은 84가 돼야 되겠고 그죠? 그럼 32에서 빼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27.84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쭉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나름 재밌는 거군요. 처음에 이제 안 가르쳐 준 줄 알았더니 이것도 가르쳐 줬군요. 이거 n명을 이렇게 숨깁니까? 치사하게. 다시 9명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수험을 무게의 평균이 표준 편차가 2가 되었다. 그러면 x바하고 m하고의 차가 2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절대값이 알겠습니다.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해야 되니까 z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분모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2가 처리돼야 되는 것 같고 됐습니까? 자, 2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z값이 1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위에 가서 1 부분에서 3, 4, 1,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또 서술이니까 좀 약간 또 폼나게 써야 됩니까? 이 부분이 항상 또 문제랍니다. 좀 이쁘게 써주면 좋을 텐데. 자, 차가 2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니까, 뭐 그냥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z 값이
범위니까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쓰면 되겠죠. 자, 이 확률을 이렇게 구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2배의 0.3413이다. 0.3413 이렇게 좀 처리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0. 그럼 얼마가 됩니까? 6826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죠? 자,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좀 그럴싸하게 써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좀 다시 한번 훑어봐도 역시 지금 이쪽 부분은 이게 지금 상황 설정에 하는 이런 상황 설정 이런 것들 때문에 문장이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추출했다 이런 것까지 또 나와야 되니까 좀 더 또 길어지고,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잘 판단하기. 자, 이것도 지금 서술형이니까 이쪽까지 채워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부분 처리해서 확실하게 답 구해가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차가 2보다 작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표준화식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 그래서 최종 이렇게 된다는 뜻 판단해서 확률 계산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퇴장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해설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퇴장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